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로컬 김혁주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의뢰를 받을 때 지역 기반 비즈니스의 어떤 샘플이라든지 성공 방식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주셨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 IT나 테크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IT나 테크 기반 창업하시는 분들은 성공 사례의 수도 많고 모수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또 어떻게 하는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좀 단편화시키면 조금 납작하게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가깝고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그동안에는 사실 좀 주먹구구식으로 쌓아오신 게 많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영역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하셨던 거지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스타트업형 비즈니스나 창의형 기반 비즈니스를 제대로 펼쳐보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공 사례를 전달해 드리는 건 특별한 케이스지 이게 보편화되기 좀 어렵고 오늘 이 귀한 자리, 귀한 걸음 해주신 대표님들한테 바로 적용시키거나 똑같이 움직이기 쉽지 않겠다. 그럼 제가 전달해 드릴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한 결과 일단은 시장이나 앞으로 우리가 고객을 만나야 되는 접점을 로컬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볼까를 하나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내 방식을 설계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역 기반 로컬 비즈니스를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니까 지난 한 8, 9년 동안 대한민국의 로컬을 어떤 의미로 사용해서 비즈니스화 시켰을까? 그 파생적으로는 브랜드가 있을 거고 비즈니스가 있을 텐데 그 정도쯤 설명드리면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좀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멘토분들을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멘토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 고기 잡는 거 잡아서 주는 거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그 정도까지 능력은 안 되고 지역 기반 비즈니스 할 때 내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접목될까? 나는 내가 어떤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 비즈니스를 풀어갈까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정도? 조금 뭔가 힌트를 얻으시는 시간? 이 정도로 좀 생각하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창의적 로컬 최후의 상품 기획이 되다. 이게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강의 제목이고요. 로컬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긴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이 이제 지역 얘기를 하신다든지 내 주변을 얘기한다든지 오늘 여기가 용산이니까 요 옆에 용리단길 넘어가서 재미있는 카페라든지 아기자기한 곳들 이런 것들을 로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참 재미있게도 인간은 익숙해지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3년, 4년 전만 해도 로컬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잘 서 있지도 않았었고 잠시만요. 화면이 네네. 이게 로컬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유형화되지 않아서 잘 모르셨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창의적 로컬이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다, 내 주변이다라고 로컬을 보통 정의하시는데 조금 이따 장표 보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역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아니야?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기회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창의성이 결여되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창의적인 로컬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요. 최후의 상품 기획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강의 장표를 한 10대장 넘기면 나오긴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만드는 서비스나 공간이나 제품을 어떻게 소비하게 만들 거냐에 대한 게 이제 상품 기획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리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시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가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강의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현장에 와보니까 대부분 2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20대 초반이 겪어볼 수 있는 사회적 혁신은 2번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강의 때마다 다른 분들한테도 항상 여쭤보는데, 혹시 이 중에서 그 위성중계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들이 써였거든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본다고 그랬을 때 위성을 통해서 보고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봤더니 이제 새로 바뀐 대통령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발언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세계로 왔는데 IT 기술이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도 쓰시고 랩탑도 쓰시고 하는데 IT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사회적 혁신, 생활의 혁신을 한번 갖고 왔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긴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했었던 것들이 IT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건 이미 다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완전 생활이 됐죠. 예를 들면은 저 약간 옛날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게 19살처럼 생겼지만 나이를 제법 많이 먹어서 내일 모레면 50이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강의할 때는 제가 강의 의뢰를 하려고 오시면 보통
제가 서 있는 데서 맨 오른쪽 끝자리에 어떤 분이 유독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강의를 경청하고 다 알아듣는 것 같아서 막 희망차게 강의하고 나오면 다음번에 섭외하러 오신 분들이 보통 끝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끄덕끄덕 해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제 웹사이트나 제 프로필 보시고 제 개인 뭐 카카오톡이나 오픈 카카오톡으로 강의 되시나요?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날 시간 되나요? 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대면하지 않아도 시간도 아끼고 뭐 에너지도 아끼고 비용도 아껴서 하는 것들을 이미 다 IT를 통해서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이제 따로 느끼진 않아요. 택시도 부르시고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요즘 이제 은행이 없어지잖아요. 은행 점포가 없어지는 이유도 온라인상에서 다 수행을 하시니까 잘 작동하시고 그래서 IT 기술이 우리 삶을 진짜 송두리째 한 10년 멀리 길게 잡으면 15년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 놨죠. 우리는 지금 일상이라서 그렇게 느끼진 않으시지만 인류가 조금 더 나아가는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업계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로컬 비즈니스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있긴 한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창의적 비즈니스를 펼쳐가는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사회 혁신, 두 번째 사회적인 어떤 뭔가 혁명, 뭐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면대면 비즈니스는 IT가 있기 전에는 주먹구구 식이었어요. 제가 강의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린 것처럼 호구지책이라든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또는 뭐 서울 창역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 앞에서 요식업 장사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팔자. 이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IT 기술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도 차 갖고 오신 분들은 분명히 티맵 같은 거 보셨을 텐데 티맵에서 현 시간대에 가장 많이 가는 장소가 나타난다든지 티맵 사용자 전체 데이터를 묶을 수 있으니까요. 또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원에 있는 다른 팀을 만났을 때 본인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나 하고 데이터도 보고 뭐 오픈된 데이터도 보고 쭉 했더니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전국에 있는 핫한 골목이 아니라 수원 행궁동이 카드 사용량 1등을 찍었어요. 뭐 이런 내용들도 미리 알고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의 어떤 혁명이 한번 일어나고 이 IT를 기반으로 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혁명이 한번 또 일어날 때가 오지 않았나. 사람들이 감으로 하던 비즈니스에서 이제 IT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이 좀 만들어졌다 해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 비즈니스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로컬 비즈니스 분야에서 새롭게 뭐 유니콘들이 나타나고 하는 일들이 이제야 좀 기반이 깔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려는 모든 장표는 여기 있는 도표를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최 측에 요청하시면 이게 강의 자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강의 자료에는 저희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타사 정보도 있어서 저희 거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타사 정보를 2차 가공하시면 타사의 법무팀과 만나실 수 있으니까 네,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저 움직여도 되나요? 괜찮죠? 네. 그 뒤에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도표를 만든 건데 별거 아니에요. 성심당도 오셔서 강의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왼쪽에 이제 흐릿하게 회색으로 된 곳은 그냥 원래 있었던 우리 동네 내 주변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은 로컬 비즈니스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성심당 때문에 활기 있어지고 사람 많이 찾아오고 의미 있어진 곳을 의미해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성심당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하기 너무 좋은데 뭐 지금은 보편화된 용어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기반에서 창의적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로컬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그릇에 빵이 그릇 될 수 있잖아요. 성심당이 사실 빵 못 먹어서 사시는 건 아니니까 어떤 의미를 유형화시켜서 담을 수 있는 제품, 상품, 서비스 공간에 담아서 유통하면 지역이 더 활기차지고 재미있어지고 사람들한테 유의미한 장소가 된다는 걸 좀 도표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고객 경험부터 크리에이티브, 시간, 장소성 막 온갖 얘기들을 제가 다 써놨는데 그런 것들은 더 심도 있게 들어갈 때 언젠가 저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이게 어떤 연관관계를 통해서 인과성을 통해서 이렇게 작동할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항상 이런 거 만든 사람은 자화자찬하잖아요. 성수동이 왜 활성화됐을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쫙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도구로 툴킷으로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크게 의미가 없었던 지역의 동네의 골목에 어떤 작용을 해서 움직일 건가, 그리고 내 서비스, 내 제품이 고객한테 어떤 의미를 담아서 가치 교환을 할 수 있는 걸까를 이제 가운데서 판단해 보시면 되고, 그런 거 할 때 뭐 역사성도 넣어볼 수도 있을 거고 짧은 우영성도 넣어보실 수 있을 거고 팝업 이론이 다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맨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 동네가 사람들이 좀 주거할 만한 동네, 재밌는 동네, 살아볼 만한 동네, 또는 비즈니스 해볼 만한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가 이 도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뒤에 장표들을 조금 더 볼게요.
제가 그 질문을 끝도 없이 던질 건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강의할 때 질문을 던지면 강의 평가가 빵점이 나와요. 절대 나한테는 질문하지 마라. 이런 눈빛으로. 그 다음에 보통은 다 되게 당당하신 대표님들이시고 교육 참가생들인데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그럼 모두가 땅바닥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제가 질문한다고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그냥 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9, 0.68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다 알고 계세요. 1.68 이런 거는 우리 출생률, 신문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대한민국 큰일 났다, 망한다. 그리고 1.9는 어디서 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보통 창업가들이 민감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해야 그 커가는 경제 성장 안에서 우리 회사도 클 거잖아요. 근데 이제 1.9, 1.8 이렇게 26년 예측치긴 한데 1.9는 저도 경제 잘 몰라요. 근데 그 얼마 전에 CSP 민욱조 대표님 강의하고 하셨다면서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민 대표님하고 제가 이제 항상 궁금한 거를 이제 여쭤보는 관계여서 대표님 1.9는 도대체 뭐예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0보단 나으니까 좀 성장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야, 좀 들어봐.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아니고 숨만 쉬면 1.9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망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5대 또는 4대 경제 강국이고 군사력으로는 10위 안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올라온 거예요. 천장까지. 이 다음에는 뭐 상온 핵융합 발전 무슨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전체에 있는 인원들이 갖고 있는 가용한 자원과 창의력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경제 끝까지는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출생률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도 아이를 하나 초등학생 이렇게 생기긴 이렇게 했지만 초등학생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실패한 거잖아요. 왜냐면 2명이 만나서 1명 낳는 게 아니고 2명이 만나서 한 3명을 낳아야 출생률이 늘어나는 건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행인 건 이런 거죠. 그 대한민국만 망조가 들었다고 얼마 전에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채널에 이 인구 변화를 봤더니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앞으로 소비를 해줄 사람도 없고 생산할 사람도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다행인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안 죽으면 되잖아요. 쭉 전 세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 K 콘텐츠가 돌아다니는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뭔가를 가져야 될 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좋게 얘기하면 K 콘텐츠가 부상되면서 대한민국 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서 고객이 늘어날 수 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만 지금 망조가 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고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팔고 내 회사가 성장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과감하게 숫자를 좀 갖고 왔습니다. 지금 25년도 정말로 딱 절반 위치에 와 있네요. 20일이니까 며칠만 더 지나면 중반을 넘어서는데 경제 성장 더 하려면은 이게 그 방송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번 정부 기조가 방산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불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또 전쟁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걸 기반으로 뭔가 다른 비즈니스를 열심히 영역을 죄송해요. 이게 제가 화면이 꺼져서 잠시만요. 네네. 제가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제가 예측하는 또는 미디어가 얘기했던 26년 1.8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3,000을 넘겼거든요. 저도 주식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남은 우리의 과제는 뭘까요? 사람이 안 태어나면 내 거를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쪼그라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64 출생률을 좀 피부에 체감하도록 말씀드리면 이 숫자 보이시죠? 160, 18 이게 뭐냐면 원래 한 30년 잡아야 되는데 한 대를 20년이라고 잡으면 100명의 부모가 있다고 치면 20년 지나면 60명 남고 60명의 부모가 된다고 치면 또 20년 뒤에는 그러니까 40년 뒤에는 100명의 인구가 18명의 인구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제가 갑자기 위기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앞으로 40년간 계속해서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내다 팔거나. 그래서 왜 자꾸 요즘에 K 브랜드 뭐 지역 기반한 사람들도 해외를 그렇게 공략하냐 이런 생각 드셨을 텐데 시장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만들고 아무리 유통이 잘 될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 건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실 때 적은 인원한테 고가로 팔 거냐
아니면 불러들여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상품을 만들 거냐, 아니면 내 제품의 경쟁률을 높여서 전 세계에다가 내다 팔 거냐. 이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역 강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나중에 보세요. 오늘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미 로드맵이, 사실 로드맵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좀 암울한 얘기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 뭐 초등학교 줄어들어요, 뭐 대학교 없어져요, 뭐 시장이 붕괴돼요, 대한민국 60년 내에 뭐 없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밑에 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생률이라는 거는 극복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뭐 오늘부터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전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육아를 할 수 있다는 전제로 다 같이 아이를 낳고 키워도 시간이 오래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시장이 쪼그라든다고 생각하고 먼저 대책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거 한 3달 전에 인스타그램에 엄청나게 회자됐었던 장면입니다. 그게 별거 아니고 부산초등학교, 서울초등학교 현황인데 초등학교 없어지는 데도 있고 1학년 입학하는데 10명짜리도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삭막하게 얘기해 볼게요. 오늘 대표님이 설계하시는 제품이 앞으로 한 10년 내에 팔려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1반 이제 한 반만 입학하는 거예요. 좀 부산 어딘에는 1명만 입학한 데도 있었대요. 고객이 이렇게 커가지고 성장해서 내 물건을 사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회사를 하는데 무슨 비영리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공익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초등학생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정을 도와서 양육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 제품을 살 친구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팔아야 될까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제가 좀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작년에 나왔던 한국은행이 우리 1.9 정도의 경제 성장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로컬 비즈니스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뭔가 새로운 팀을 만들어내고 지원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상권은 기존 상권은 아니에요. 먹자골목, 뭐 사거리, 지하철 입구가 아니라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거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팀들이 모여있는 곳들에 5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펀드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품 기획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2017년도에 일본의 무료가 없는 세계라는 책이 한국에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지금도 온라인 서점에서 팝니다. 오프라인 서점에도 있고요. 근데 2015년도에 저도 이거 이름이 헷갈렸고 맨날 스가스케 마사노부란 분이 쓴 책이에요. 거기 일본에서는 2015년도에 나왔고 대한민국은 17년도에 번역해서 들어왔는데 여기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제가 감명 깊게 본 건 이겁니다. 갖고 싶은 게 없어지면. 그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을 강의 때마다 진짜 많이 팔아먹는데 왜냐면 저는 생각보다 늙어서 저 어렸을 땐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저희 집은 제 방이 없었고 제 게임기가 없었고 이렇게 가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 게 별로 없었는데 보통 결핍이 있는 부모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다 채워놓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방 만들어 놓고 저희 아들이 해야 될 게임기 3종 세트 갖춰놓고 저희 아들 거실에 TV를 갖다 놨는데 얘는 이게 다 관심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건데 대한민국이 세계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력 10위 안에 들어가니까 웬만큼 사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이 다 먹어보고 다 입어보고 다 써봤어요. 뭘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만 하셔도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요즘도 자꾸 장을 봐서 냉장고에 얼려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가에 가면 엄마 이게 왜 전쟁 안 나? 그리고 전쟁 나면 이거 다 녹아서 못 먹어. 왜 자꾸 얼려서 넣어? 아니야, 캔에서 먹어야지. 이런 저장의 개념이 있으신데 저희 집안에도 내일이면은 뭐 마켓컬리 오고 뭐 쿠팡 오고 하니까 야, 냉장고 이거 채워놓지 마. 우리 냉장고 외주 줬잖아. 아침에 딱 오면은 갖다 잠깐 보관했다가 먹는 용도로 쓰는 건데라고 뭔가 좀 삶의 변화가 오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싶은 게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각 기업별로 제가 기업 사정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제 유추입니다. LG가 가전 구독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현대가 자동차를 구독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는 이유가 사람이 뭔가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뭐 아이오닉 갖고 싶어, 그랜저 갖고 싶어, 뭐 BMW 뭐 갖고 싶어, 시리즈 뭐 갖고 싶어 하지 않고 요즘 대부분의 이제 소비하시는 분들의 20대에서 40대 사이가 필요하면 차를 빌려 타지 뭐, 우버 빌리지 뭐, 냉장고도 빌트인 돼 있는 거 쓰지 뭐 하고 자기가 집중하고 싶은 어떤 영역에 비용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연령대가 높아지시면 저희 어머니 때는 이미 집도 있고 뭐 돈도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가졌으니까 갖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조금 저한테는 살떨리는 얘기인데 다 합치면 대한민국의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빼고 어느 정도 경제활동 하시면서 내 생활을 부과하시는 분들은 소유욕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 없어도 되지 않나? 뭐 예전에는 브랜드에 미쳐 있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다 20대시니까 모르시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즌별로 입어야 되는 특정 로고의 제품이 있었고 특정 색깔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트렌드 유행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조합해서 입을 거냐, 나한테 어울리게 표현할 거냐, 이런 시대로 접어든 건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폭풍으로 뭐가 오냐면 후폭풍으로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뭐 하다가 하나 가지면 되지 뭐, 하나 입으면 되지 뭐, 쓰다가 버리면 되지 뭐, 안 필요하면 안 입어도 되지 뭐. 네. 그래서 IT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소유욕을 자극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고 에너지를 단축하는 건 IT 혁명이 만들어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만들려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집에 갇혀 살면서 이게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코로나 때 격리되니까 안 돌아가고 IT는 뭔가 고도화돼서 심지어는 약사한테 원격으로 처방받아서 우리 집 앞에 문고리에다가 코로나 약까지 걸어주는 이 IT 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IT,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잘 몰라요. 그냥 쓰는 거예요. IT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 하는데 비트더라고요. 0과 1로 이루어진 게 합쳐져갖고 점점점 커지고 뭐 어떻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IT는 비트로 이루어진 세계니까 무제한 복제해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전기만 있으면 끝도 없이 복제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저 컴퓨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감안하고 들으세요. 소프트웨어를 한번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만 노력을 쏘면 갑자기 기하급수 성장도 하고 배포 비용만 들지 개발 비용이 중복해서 들지는 않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성심당 빵이 IT로 복사는 안 되잖아요. 성심당 빵 2개 만들려고 그러면 밀가루가 2배 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 로컬, 내 주변의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가장 작은 단위는 뭘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원자예요. 아톰. 아톰을 복제해서 만드는 과학기술이 있다고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성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알겠는데 화학작용은 알겠는데 없는 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 신만 하는 일이라고 뭐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과학자들이 뭔가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 거라고는 하시는데 어쨌든 물리력,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육체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는 IT하고는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봤더니 IT는 우리의 의식을 좀 연결해 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요즘에 우리 가장 치열하게 의식을 연결하는 영역이 어딜까요? 배달앱 쓰시나요? 비 오는 날 배민시키시면 안 와요. 근데 쿠팡 이런 거 쓰셔야지 빨리 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노하우. 그래서 배달앱에 있는 별점, 뭐 평가 이런 거 보신 분 계세요? 요즘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은 다음에 뭐부터 보나요? 리뷰 본 다음에 리뷰가 엉망이면 그 가게 건너뛰고 딴 데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리뷰를 보면 별점이 4개, 5개 내가 먹었는데 어때요? 쿠팡의 리뷰들 쭉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움직였는지 상대방의 의식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절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은행에 가서 앉아있다가 주변 사람들하고 토의한다든지 좀 이상한 얘기지만 동네 미용실에 가서 원장님의 주제로 다 같이 회의를 했어야 되는 얘기들인데 요즘 콩나물이 어디가 싸? 어디가 괜찮아 했는데 요즘 어떤 거예요? 최저가 리스트업 하시면 나오고 의식이 연결돼서 타인이 나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상대방의 의식이 연결된 상태에서 내 의사결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IT는 우리의 의식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러면 로컬은 오프라인은 우리 항상 체감하고 있는 매장형 비즈니스나 면대면 비즈니스는 뭘 연결할까? 그 생활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행안부 연수원도 가끔 가서 우리 그 연령대가 진짜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도장 찍는 분들. 그분들 강의할 때 제가 육체의 연결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요? 그랬더니 70년대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대요. 에로 영화. 그래서 앞으로 안 쓰겠다고 제가 생활의 연결이라고 말을 좀 바꿨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 스마트폰 나온 이후로 한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격변이 일어났죠. 우리 생활 굉장히 편리해졌고 그 다음에 이거 작년 건데 올해 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스마트폰 얘기가 아니라 거의 컴퓨터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를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혹시 그거 아세요? 그 KTX 개통 20주년 된 거? 20주년, 21주년 된 거죠. 2004년도에 개통했으니까. KTX가 개통하면서 갑자기 지역 논의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얘기로 떠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버스가 최선이었잖아요. 좀 사시는 분들은 자가용인데 그래봤자 바퀴가 도달하는 속도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수많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지나가야 되니까 빨리 못 가는데 KTX는 지정된 시간 내에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옛날 거긴 한데 2004년도 동아일보 주말판에 시간거리축 지도라고 일본 연구소의 개념을 바꿔서 만든 지도가 하나 등장해요. 뒤에 없구나. 그래서 시간거리축 지도가 어떤 거냐면 동서남북 거리 지도가 아니고
여기 예를 들면 오늘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어떠한 교통수단을 사용해서라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데를 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울이었겠죠. 근데 한 2시간권으로 잡으면 강릉도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KTX 타시고 바로 가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어떤 이론에 근거하면 제주도를 왜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그렇게 미치도록 갔을까? 어쨌든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비행기가 45분 내에 50분 내에 제주도에 도착하니까 내가 체감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제주도는 바다 건너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1시간 옆에 있는, 예를 들면 오늘 비 오는 날 용산에서 성수동 가려면 1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거보다는 내 체감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다들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오프라인 혁명이 뭐 이제 저는 컴퓨터 모르니까 공간 컴퓨팅 막 이런 것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의식과 생활이 조만간 연결되겠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로컬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IT 기술하고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매장형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매장형 비즈니스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곳이 어딜까요?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지도상에서 우리 매장 점수와 배달과 평과 블로그 연결을 어떻게 시킬까가 가게 성공의 뭐 승패를 좌우한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승부 보고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온라인상에서 검증된 다음에 오프라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온라인상에서 바이럴 되고요. 그 결과물로 지역을 찾아오거나 우리의 공간이나 우리의 서비스나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IT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선제되고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낼 능력이 된 다음에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분명히 잘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의식은 IT, 생활은 로컬인데 의식과 생활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창의적인 로컬 비즈니스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요. 이제 뭐가 막 된 건 아니고 이제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두 번째 혁신을 맞이하겠다. 그리고 IT 기술을 통해서 대중의 기호를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리뷰에 써서 뭐 맛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강의 올 때 지하철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유튜브를 봤더니 이미 유명해지고 나서 유튜브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건더기 없는 짬뽕이 지금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식습관이 달라서 사장님 저 짬뽕을 배달시키고 싶은데 국물하고 면만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있으면 괜찮겠다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가서 먹고, 사실은 나도 그동안에 채소 남겼어요. 뭐 더 싸게 해주시니까 먹을게요 하는 뭐 새로운 컨텐츠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대중의 세분화된 기호에 응대할 수 있으면 예전과는 다른 폭발적인 비즈니스 형태가 가능해지겠다라는 판단을 또 하나 있고, 또 그 하나의 응대 말고요.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러면 내 고객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내 브랜드, 내 공간, 내 제품, 서비스가 대중들이 정말로 사주고 있는지,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반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측정할 수 있잖아요. 측정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얘기는 모두가 아시는 얘기지만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IT 기술이 없었다면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진짜 주먹구구식이었을 거예요. 비 오는 날은 내가 보통 보니까 칼국수 200그릇 팔려요. 뭐 쨍쨍할 때는 냉면 깔아줘야 돼요. 그냥 이런 내 짐작에 의한 과거의 농경사회에 우리 족장님이나 하셨을 것 같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 약간 좀 개선의 여지가 많은 비즈니스였다면, 지금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지금 로컬 비즈니스는, 창의적인 로컬 내에서 하는 비즈니스는 모두가 측정해서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는 로컬 비즈니스가 저희 업계니까 로컬을 위해서 IT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이즈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시든 지역이 아니더라도 로컬이라고 하는 게 내 주변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대충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뭐 옛날 거니까 23년, 24년, 25년이니까 한 6, 70조 원 정도 돼요. 물론 분야를 나누면 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오프라인 내에서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 시장 규모를 어떻게 측정하고 내가 먹을 파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의 경쟁자는 얼마나 될 거며, 이런 얘기들을 하시다 보면 IR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장표는 100장인데 한 20여 장밖에 안 했거든요.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 남은 것 같습니다. 미치도록 좀 달려볼 건데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로컬이란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로컬 비즈니스, 로컬 브랜딩 온갖 얘기들이 막 써 있는데 대부분 느낌적 느낌으로 쓰셔서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지역 얘기는 사실 조금 비중이 작고요. 대부분은 매력적인 어떤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게 마침 거기 있다라는 귀결들을 많이 하시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명동에 다이소 건물 10몇 층짜리 통으로 다이소가 있는 거 생긴 거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분들이 일본에 돈키호테 가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명동에 와서 다이소를 뒤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컨텐츠를 만들어낸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메가커피에 가면 커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메가커피에서 꼭 감자빵 먹고 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뭔가를 먹다 보면 이게 어디 건지 따지기 시작하겠죠. 메가커피에 있는 감자빵은 춘천 감자빵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춘천으로 찾아가겠죠. 명동에 내가 3번 이상 왔어, 10번 이상 왔어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연치 않게 만난 다음에 근데 이거 원래 어디 있던 거래? 하고서 춘천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로컬 비즈니스 영역은 사실 지역 얘기가 맨 끝단, 말단에 위치합니다. 처음부터 막 지역이 소중하고 지역의 인력을, 지역의 자원을 얘기해도 고객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로컬 푸드 뭐 이런 건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지역장으로 만들었어요. 지역에서 출발했어요. 우린 지역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사세요. 왜 안 사는지 아세요? 나한테 죄책감을 주니까. 나는 선택해서 내 기호에 맞춰서 더 좋은 브랜드와 더 감각적인 걸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믿었는데 나보고 메뉴판 펼쳐서 불쌍하잖아. 이거 지역 얘기잖아. 너는 윤리적 의식이 있으면 로컬 붙은 거 사야지라고 강압하는 느낌이 든다고 메뉴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로컬 비즈니스의 대부분의 말단은 지역이 끝에 위치하지 가장 앞으로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의 입장에선 내가 2발 디디고 서 있고 내 매장, 내 서비스, 우리 회사가 있는 곳은 로컬이니까 당연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얘기를 좀 볼 건데 저는 오늘 딱 3가지만 할게요. 로컬의 범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컬이란 영어 단어 그대로 쓰지 않고 한국식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브랜드, 컨텐츠 요 3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로컬 얘기는 되게 단순해요. 뭐 별거 없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자꾸 기성품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전히 강한 기업들이 있죠. 뭐 스포츠 의류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긴 한데 요즘에 어떤 얘기 하나요? 대한민국도 블랙 기업이 이제 불매 운동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됐다고 하시니까 뉴스상에서 뭐 어떤 그 우유 기업, 뭐 음료 만들고 하는 기업이 저조하게 팔린다든지 뭐 회장이 물러나셨다든지 하는 게 다 블랙 기업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왜 블랙 기업일까요? 그 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뭐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거나 뭐 노동하시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거 나쁜 기업이잖아 라고 소비자들이 이제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자신의 방식, 뭐 자신만의 세계관, 나는 뭐 착한 일을 할 거야, 나는 환경을 보호할 거야, 나는 뭐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해 라고 자신의 어떤 뜻이나 의지를 담아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명확하게 확고하게 대부분 바뀌신 분들이 살아가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입어서 후줄근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옷은 파타고니아예요. 파타고니아는 지구를 살리는데 자신들의 모든 걸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항상 아내랑 싸웁니다. 이 옷이 거칠거칠하고 모양도 안 나고 사실 제 몸이 꽝이라서 모양이 안 나는 거지만 제 아내가 이런 옷 입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를 살리고 있잖아. 네, 그 모든 한마디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살리든 아니면은 아동을 보호하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노동의 가치를 신성하게 여기든 어떤 제품들 간에 사람들은 가치 판단을 해서 자신의 의지를 자꾸 브랜드에 투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역에 위치한 브랜드들, 로컬 브랜드들이 창업자의 삶의 방식을 투사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성심당은 이미 강의 들으신 거죠? 네, 성심당은 다 말씀 주셨을 거고 그 다음에 대전이래요. 대전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춘천 감자빵은 아버지가 평생 감자 농사 하시던 거를 딸이 해결해 보려다가 나온 감자빵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삶의 지향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감자빵을 맛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브랜드를 계속해서 소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향점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향성을 사람들은 로컬이라는 단어 안에 투사해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은 뭐 자세히 갈 건 아니지만 고객들이 기존에 그 흔히 말하는 삼겹살 골목, 무슨 골목 이런 데 찾아가는 게 아니고 먹저골목 찾아가는 게 아니고 유흥골목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브랜드와 브랜드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장소들로 찾아갑니다. 그런 곳들을 보통 이제 고객의 소비 동선들 거기를 로컬이라고 새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제가 제일 곤란한 게 이런 거예요. 요즘엔 잘 안 가시는데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연남동, 연희동 주말에 안 가면은 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다 행궁동 갑니다. 수원 행궁동 많이 가세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연남, 연희동은 서로 행정구역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상권을 얘기할 때 행정구역 싸움하는 거죠. 길 건너서부터 강남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연남 연희동도 연남동 연희동의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상권을 절대 묶일 수 없거든요. 근데 고객들, 소비자들은 연남동 연희동을 탐험하고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브랜드들을 찾아서 점을 찍고 다니니까 그게 상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컬은 이 과거에 물리력으로 갖고 있었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상권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와 동선이 이어진 곳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다 안 할게요. 이건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자료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추상적인 영역까지도 갔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내구재 아세요? 내구재? 10,000원에 3벌 드려요. 뭐 먹으면 든든해서 하루 종일 가요. 저 같은 사람은 요즘에 든든해서 하루 종일 가는 거 안 먹잖아요. 살 빼야 되는데. 먹으면 가벼워요. 뭐 살이 안 쪄요. 이런 게 됐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같은 돈에 뭔가 쓰고 뭐 든든하고 배고프고 목마르는 걸 해소하는 거에서 대한민국이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세계 5대 4대 경제대국, 그다음에 군사력 10위 안에 드니까 경험제 시대로 넘어갔어요. 내가 같은 돈을 써서 지갑을 열어서 카드를 긁을 때 이 브랜드가 나한테 뭘 줄 수 있어. 그래서 뭐 감자빵 얘기를 했으니까 감자빵은 아빠와 딸의 이야기를 내가 소유하게 되겠죠. 성심당은 성심당 창업주부터 뭐 수많은 역사의 결과물과 성심당이 최종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성심당 빵을 가지면서 구매하면서 가치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뭔가 지역이나 성심당 좋아하는 팬들은 네 빵을 나한테 선물해 주다니 너는 좀 깨어있는 사람 같아라고 이제 부심도 좀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식음료 기반들 대부분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뭐 뭔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나 것들 쪽으로 조금 더 모여가고 있다. 그래서 로컬을 설명할 때 삶의 방향성, 고객들이 원하는 소비 동선들, 그다음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냐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로컬 비즈니스를 설명할 때 쓰는 로컬의 의미 안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 대표님들이시니까 내가 만들 때 막 지역을 강조한다? 그런다고 소비자가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소비자가 내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내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관에 선호될 때 내가 원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데 그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당연히 지역 기반인 거죠. 그런 것들에 반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고 컨텐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로컬 컨텐츠를 통해서 로컬의 브랜드들이 알려지거든요. 근데 로컬 컨텐츠라고 그러면 글, 사진, 그림, 영상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로컬 컨텐츠는 대부분 부동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부동산 용어예요. 베뉴는 장소성, 테넌트는 이런 건물에 공간마다 층마다 뭐 어떤 브랜드가 들어갈까? 뭐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주도 얘기 길게 못하니까 제주도의 이제 항구 쪽에 탑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도심, 원도심이래요. 원도심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항구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다가 거기 뭐 간척하고 뭐하고 하면서 신도시로 막 넘어갔으니까 노영동으로 가고. 근데 거기 보면은 낡은 건물에 30초짜리 골목이 있어요. D&D 디파트먼트라고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우리 아라리오 뮤지엄 하시는 거기서 갖고 오셔가지고 뭐 프라이탁도 넣으시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들을 많이 조합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30초짜리 골목을 갔다 오면서 제주도의 로컬을 갔다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의 로컬은 뭘까요? 뭐 회 먹고 바닷가고 한라산이고 이런 것들인데 요즘 감각적인 브랜드에 움직이고 브랜드에 내 같이 투영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여기 와서 내가 이 정도의 브랜드의 어떤 감각을 느끼고 갔다. 제주도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해서 제주도 로컬 가봤어가 탑동 원도심에 가봤다고 로컬 간 게 아니라 이런 감각적 브랜드가 모여있는 골목에 갔다 왔기 때문에 탑동이 로컬이 된다는 얘기로 좀 역지원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장소성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브랜드가 위치한 골목이 우리 브랜드의 친구들이나 우리 브랜드가 강하게 얘기하는 세계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뭉쳐들겠죠. 뭐 그런 장소성이 생긴다. 그런 말씀 드린 거고 또 하나는 로컬 컨텐츠라는 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넌트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런 거잖아요. 병원 건물 생각하시면 병원 건물에 빠지지 않는 테넌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약국. 그쵸? 약국 하나 하면 평생 먹고 산다는 얘기가 아직도 있잖아요. 뭐 3층에는 피부과, 2층에는 안과, 뭐 1층에 뭐가 갖고 지하나 1층에 약국 있으면 야, 그 건물 장난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할 때 뭐 키 테넌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테넌트라는 얘기를 건물을 가로로 한번 눕혀볼게요. 우리 지역에 있는 골목이 하나 있고 이게 빌딩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브랜드가 우리 골목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입점하는가. 그 사람들 때문에 찾아왔다가 주변 브랜드들을 소비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성심당 강의하셨다고 그러니까 성심당 줄 서면서 주변 상권 다 잘 된다는 얘기도 보셨을 거고 성심당 바로 옆에 있는 다다르다란 지역 서점이 그래도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책방계의 형님이 된 이유도 성심당의 트래픽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건너편에 유튜브 좋아하시면
산하고 하세요. 3D 펜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유튜버 있거든요. 산하고 카페 그 옆에 있습니다. 다 잘 되는 이유들이 강력한 테넌트, 키 테넌트 브랜드가 골목 안에 들어와서 쫙 빨아당겨 주니까 들어왔었던 트래픽이 옆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키 테넌트가 돼서 우리 골목을 이끌 거냐, 아니면 나는 그 정도 역할은 아니라면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같이 묶여서 그런 일을 해볼 수 있을 거냐도 로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주어진 게 별로 없어서 넘어갈게요. 감자빵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이제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로컬 브랜드를 도대체 뭐라고 정의할 거냐, 누가 정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근데 스스로가 로컬 브랜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회사들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로컬 브랜드라고 인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 작년 재작년 자료라서 제가 최신 걸 갱신을 못 받았어요. 이제 기업이 점점 커가니까 외부에서 발언하시는 기회가 적어져서. 근데 작년에 롱블랙에 나왔던 내용이고 저희랑 인터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한 해에 감자빵 먹으려고 춘천에 70만 명이 온대요. 감자빵 카페는 자기 집에다가 바깥에 패널 붙어서 만든 그냥 동네 카페예요. 그리고 매출 빵 팔아서 300억 나고, 고용은 뭐 한 100여 명이, 어르신들이 감자 껍데기도 까주시고 뭐 이런 일도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숫자를 보고 창업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아빠의 문제를 딸이 해결하다 보니까 과정이 생기고 동료가 많아지고 뭐 이런 결과물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수익을 크게 낸다는 것보다는 이정표가 됐어요.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어질 것 같기는 한데 도시가 막 바뀌고 있으니까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시외버스 터미널 뒤는 잊혀진 장소고 담배 피고 돈 뺏기는 장소였대요. 근데 타 지역에 살던 오누이가 여기 막 썩어가는 PC방 건물 사고 그 옆에 있는 한옥 사서 게스트하우스하고 카페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한 해에 2만 명씩 여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음 카카오 지도인데 이 소라는 이름으로 호스텔을 했는데 이정표가 아예 찍혔어요. 사람들은 여기를 지도상에서 찍어놓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을 벌고 못 벌고의 개념보다는 내가 지역 내에서 내가 원하는 꿈을 내 세계관으로 펼쳐내다 보니까 매력적인 브랜드가 되고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고 제품이 팔리고 공간에 찾아오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지역 내에서 지역 기반 브랜드라고, 지역 기반 서비스라고 인지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이 소중하니까 비즈니스 방법론을 얘기할 때 지역을 가장 앞에 세우려고 하는 약간의 오류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역 문제는 제가 옛날 말을 좀 해볼게요. 나라님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업이 자신만의 일을 묵묵히 잘 해내시고 그 다음에 혁신하고 영속하는 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지역도 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더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작년 자료예요. 제가 올해 거는 말씀을 못 드려서, 그 대구에 외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차 타고 한 30분 거리, 20분 거리인데 대부분 여기 잘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미군 부대가 아직도 있어서 미군 부대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햄버거 항상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인데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롱블랙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스토리 진짜 많아요. 근데 햄버거 먹으려고 외관에 8만 명이 옵니다. 한 해에. 그리고 햄버거 팔아서 12억 버시는데 더 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랜드의 매력은 뭐냐면 패스트푸드잖아요. 근데 요즘 인터뷰 찾아보면 대표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슬로우 푸드를 지향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소스를 진짜 많이 쓰잖아요. 햄버거에. 근데 소스를 발효시킬 때 나쁜 방법을 쓰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의 재료들을 유기농으로 천천히 재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하신 분의 스토리도 내 몸에 좋은 햄버거가 없을까 하고 시작한 거라 그 세계관이 펼쳐지면서 동의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지고 있는 거죠. 같은 햄버거를 먹어도 건강하고 우리 이웃도 생각하고 자연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열망들이 한 해에 8만 명과 10여 건의 매출 같은 것들로 모여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올해 자료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 5분 정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5분 더 해도 되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서 막 열변을 토한 걸 그냥 정리했어요. 로컬 브랜드는 개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대기업도 프로젝트 이렇게 하시니까 옛날 대기업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 대기업이 뭘 해야 되면 태스크포스 발족하고 팀장이 팀원들과 어떤 일을 할지 거꾸로 찾아가는데, 로컬 브랜드는 대부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해요. 아까도 말했던 뭐 아빠의 뭐 농사라든지 내가 우리 동네에서 재밌는 게 없어서라든지 왜 이렇게 삶이 지루해라든지 온갖 개인의 동기로 개인이 출발해서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손님이 보통 팀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장님 이거 이렇게 바꾸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했다가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원래 창업하려고 한 건 아니고 내가 재밌고 뭐 의미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양조해서 맥주도 만들었어요. 모두 했어요. 공간도 서비스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내 팬이 돼서 의견을 개진하면 나랑 같이 일할래요? 보통 이런 팀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잘 생각해 봤더니 사실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고 내 매장이 우리 뭐 회사가 공장이 또는 서비스하고 있는 특정 공간이 지역에 있다는 걸 그제서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지역만의 스토리를 녹여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도 신문에 났는데 강릉에 못난이 감자를 활용한 포파칩이라는 새로운 과자를 만들고 감자 유원지라고 빌딩 안에서 감자를 경험할 수 있는, 강원도의 감자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김지우 대표님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걸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강릉에 연고가 있고 자기도 강릉 친구가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이 농업을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야 그럼 감자를 어떻게 하려면 이렇게 뭐 못난이 감자도 있잖아. 그럼 맛있게 먹어보자 하다 보니까 뭐 텀블벅 프로젝트도 됐다가 모두 됐다가 제품화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실 개인의 강력한 브랜딩, 개인의 강력한 세계관을 매료되고 또 응원하는 팬들이 로컬 브랜드를 굉장히 강력하게 사주고 있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안 할게요. 이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뭐 이렇게 대충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성심당은 대전을 이용하신 건 아니잖아요. 대전에서 그냥 출발하셨고 거기서 뜻이 깊어지신 거니까 위치적으로 로컬 브랜드로 인지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제가 감자빵 막 자랑을 했으니까 아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춘천이 이제 나의 배경이 됐다. 뭐 그런 것도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 꺾이긴 했지만 대한민국 최대 커피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강릉이라고 보통 하시지만 영도입니다. 부산 영도. 네, 그래서 거기는 아예 뭐 카페가 끝도 없이 있었고 2년 전에는 동양에서 가장 큰 카페가 있기도 했었고 하여튼 그런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산 영도 진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부산 간다고 안 하고 나 영도 간다고 말하는 새로운 로컬 지향성도 생기고 있어서 컨텐츠, 브랜딩, 세계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고 그 비즈니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팀 소개 많이 못하니까 제주의 해녀계 부엌이라는 팀이 있는데 뭐 인터뷰 찾아보시면 진짜 많아요. 한예종 나오신 대표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뿌리는 제주에 있고 그 다음에 어촌계도 알고 뭐 부모님도 해녀랑 관련이 있으시고 한데 내가 한예종에서 수많은 일을 하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해녀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에 폭삭 소가수자 때문에 제주도 말 많이 하시던데 해녀 삼촌의 이야기를 공연 형태로 올려서 같이 다이닝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 삼촌이 공연하시던 그 관점 그대로 요리가 나와서 같이 먹어보고 체험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셜벤처라고 분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소셜벤처 만들고 싶어서 하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나의 평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열어갈 때 비즈니스 방법론을 풀어가니까 그렇게 인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무신사 초대받아서 서울에 와서 특별전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대부분 작은 팀들, 매장형 비즈니스 또는 식음료 비즈니스니까, 그러면 스타트업 비즈니스 또는 스타트업형 비즈니스는 없을까? 대한 얘기들인데, 뭐, 어반플레이, 로컬시티, 제주상영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대부분 나오니까, 어반플레이라는 회사는 연남동, 연희동을 기반으로 한 문화기획회사에서 출발해서 도시재생도 하고 로컬 브랜드도 만들고 매니지먼트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더 VC에서 캡처해서 항상 갖고 오는 건데 누적 투자액 187억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 관계라든지 투자자가 왜 투자했는지 뭐 엑싯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엑싯 방법론은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최근까지 기사를 살펴보면 이제 상장 준비하시나 봐요. 왜냐면 특정 주관사를 선택해서 만나서 이제 주식 상장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했던 기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투자받고 성장하는 모델도 있다. 그다음에 상장까지 갈 수 있는 회사도 나오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로컬 스티치는 동네 썩어가는 쬐끄만 건물을 바꿔서 동네 호텔도 만들어보고 코워킹 스페이스도 만들어보고 창작자들, 크리에이터가 뭐 새로운 매장을 바로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 공유 사무실처럼 들어왔다가 1층에 남는 공간에 같이 카페도 테스트해보고 그런 어떤 테스팅 베드 역할을 하는 물리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브랜드였는데 최근에 이제 투자도 많이 받으셨지만 133억 받고 최근에 SK D&D에 인수합병 되셨어요. 그래서 인수합병 된 게 뭐 그런 가치 판단은 안 하지만 우리 스타트업 방법론이나 창업 방법론에서 엑싯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사를 건강하게 키워서
내가 엑시트하고 다음번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고생한 대가도 받을 수 있고 그동안에 로컬은 사실 엑시트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평생의 업이니까 내가 두 발 딛고 사는 어떤 것이니까 했는데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업이었고 SK D&D도 본인들의 사업 역량을 더 펼치고 싶어서 인수 합병을 하셨다. 이렇게 보통 기사도 그렇게 나가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주인이라고 1년에 2번 나오는 제주도 매거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모든 콘텐츠를 샅샅이 낱낱이 매거진으로 만드시다 보니까 제주도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알게 되셔서 펀딩도 하시고 네, 펀딩 결과물들이 좋아요. 그 한림수직이라고 지금은 이제 양털로 짠 어떤 옷 이런 거 잘 안 입으시는데 그래서 없어졌는데 그런 브랜드를 다시 복각시켜갖고 펀딩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점점점 펀딩하는 퍼센트도 높아지고 매출도 올라가고 해서 지역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가는 게 다양한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보고 벤치마킹 하시는 건 현재 상태는 좀 어렵고 내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할 건데 이런 팀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면 좋겠다가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컨텐츠 회사는 투자 잘 못 받는데 그래도 시드 투자 받으셨어요. 또 하나는 투자받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회사 일은 너무 재밌어서 항상 그 재미있게 소개하려고 RTBP 얼라이언스라고 영도, 부산 영도를 기반으로 한 회사인데 RTBP가 무슨 뜻인지 대표님께 여쭤봤더니 돌아와요 부산항이래요. 리턴 투 부산 포트. 그래서 사람들이 부산을 자꾸 떠나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 더 많이 하잖아요. 부산에 뭐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해서 청년이 많이 이탈한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부산에서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지내면 좋겠다. 여기서 생활하고 일하고 재미있게 살면 좋겠다고 회사를 만든 팀입니다. 그래서 RTBP 얼라이언스라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우리나라는 유행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ESG 얘기 들어보신 분이 안 하잖아요. ESG 막 도입해야 된다고 난리 날 때는 언제고 요즘은 다 까먹었나? 근데 제가 보기엔 모두가 하게 되니까 일상화돼서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ESG 차원에서 경북 문경에 오래된 고택을 바꿔서 카페도 서비스하고 어르신들 같이 창출도 하고 지역 경제 순환 활성화도 만들어낸 팀이 있는데 H2O 하스피탈리티라고 호텔 산업 쪽에 있는 스타트업이 이건 전략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H2 하스피탈리티는 482억 누적 투자 받은 스타트업인데 이제 하스피탈리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리플레이스라고 경북 문경을 기반으로 이제 지역 기반 활성화하고 폐가 활성화하고 했던 팀을 인수합병했습니다. 인수합병한 이유는 ESG 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IT 회사니까 실제적으로 ESG 경영을 할 때 어떤 접점이 있을까 하다가 잘하는 회사를 차라리 도와주자. 그리고 그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자. 그래서 인수합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인터뷰에도 나와 있기도 하고 다른 매체에도 나왔는데 회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제 모 회사로서 엄마 회사로서 뭐든지 역량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떤 제품을 판다, 투자를 받는다, 엑시트한다 말고도 새로운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분도 엑시트 하신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이제 로컬 비즈니스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를 벤치마킹 하십시오라기보다는 뭐 로컬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흥, 그 다음에 로컬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브랜드를 확립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로컬 비즈니스라는 영역 안에서 지역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나만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 소양을 좀 전달해 드렸다. 오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 하려고요. 이거 문화도시 얘기이기는 한데 그 서울에 여기 보시면은 25개 구가 있나 봐요. 제가 서울 살면서도 보통 서울 촌놈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남산도 안 가보고 서울 타워도 안 가보는데 어쨌거나 서울에 있는 이거 한 3년 된 자료예요. 2년 3년 됐는데 서울은 그러면 로컬이 아니냐는 질문을 항상 제가 강의하면 하셔가지고 근데 이 N개의 서울 프로젝트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서울은 25개의 로컬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성수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서울의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명동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명동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인 관광객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만 갔을 때 딘타이펑 가는 것처럼 명동 교자에 와서 이거 한번 먹어보는 게 꿈인 사람들이 와서 여행을 하는데 성수동 다르고 명동 다르고 당연히 용산 용리단길도 다르죠. 그래서 서울도 이미 쪼개져 있는 다양한 자기 지역만의 문화들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고 아직 완벽하게 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기반으로 새롭게 성장하려는 분들도 계셔서 이 로컬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꼭 뭐 지방, 지역, 시골 기반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전달을 하고 싶고요. 저희 회사 만트랍니다.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창업한 회사, 하고 싶은 일을 살고 싶은 곳에서 하는 게 제 꿈인데, 이런 거를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또 어떤 의지들이 투사돼서 로컬이란 단어로 모이고,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내가 수익 창출은 해야 되니까 이게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그게 지난 한 8, 9년 정도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나서갖고 펀드도 만들어 주시고 뭐 육성 사업도 있고 오늘처럼 교육도 받으시니까, 새로운 것들,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유니콘이 이 영역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컬 김혁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해야 된다고 보통 하시던데 질문 시간을 드릴까요? 좀 막 괴로우시죠? 질문 이런 거. 제가 항상 제 강의 때는 제가 자문자답을 3개 들고 다닙니다. 1번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거 항상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남 얘기를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도장 많이 찍는 고위직 공무원들하고 강의하면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강의 끝나고 막 악수 요청하면서, 이분이 막 만약에 지역의 정책을 바꿔주신다면 창업팀이 나올 텐데 하면, 내 아들 얘기 같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 아들놈이 갑자기 내 걸 땡겨다가 산꼭대기에다 카페를 짓는다고 그러잖아.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네 얘기 들었더니 새로운 창업가구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쩌란 얘기냐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쭉 이어지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저같이 트렌드를 보거나 기업 컨설팅을 하거나 브랜딩하는 사람이 봤을 때 거꾸로 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야, 5년 전엔 왜 이랬지? 지금은 어떠지? 하고 보면 매년 변화의 폭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텀이 길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안착됐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창업이라는 건 정주영 회장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창업의 형태로 나타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뭐 회사를 하고 싶어서 뭐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을 뒤바꾸고 싶어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세계, 나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창업이란 도구를 굉장히 잘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과도기라 망하는 사람도 많고 아직 성공 케이스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자문자답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창업하지 마세요라고 보통 답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미 저지르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지를 드릴게요. 내가 아직 투자한 게 많지 않거나 팀원이 없다면 창업하지 마시고 폐업하세요. 근데 내가 매몰 비용이 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카드빚도 땡겨놓고 뭐 엄마 아빠 돈도 갖다 놓고 뭐 아니면 돈이 아니더라도 내 시간을 공들여서 그 안에 집어넣었으면 지금 포기하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내 물건 사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타겟팅 하셔야 돼요. 내 거 누가 사주지? 내 거 누가 이용해주지? 내 거 누가 반응하지? 이거 모르고 회사 하시면 망하는 길로 저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저 요즘에 배고파요. 저희 고객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다 같이 폐업하시고. 그래서 대부분 암담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10팀이 창업하면 2팀이 남을까 말까 하는 시대인데,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막 하지 마시고 분석하고 측정하고 개선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하시라고는 못 전달드리지만 뭐 서울 창역에 막 요청해 주세요. 그래서 저 원래 강의 3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막 다 같이 울고 웃고 막 그러다가 서로 막 악수하고 껴안아주고 잘 될 거야 그러고 헤어지는 건데, 하여튼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제 스스로 혹시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있으세요? 네네. 아, 네네. 유튜브 댓글로 뭐라고 하셨나요? 우와, 저 아시는 분인가 봐요. 제가 오늘 강의 땐 글로컬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꾸준히 얘기하는 글로컬을 알고 계시다니. 근데 아마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소비 인구가 줄어드니까, 시장이 작아지니까 제가 다 댕겨오든지 뭐 아니면 나가든지 개선하든지 이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글로컬이죠.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진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체에서도 최근 들어서 글로컬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 주신 거죠? 네네네. 제 생각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명확하게 발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뜻이냐면, 아주 명확한 건 오늘 강의 장표를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서 말씀 못 드렸지만, 한 50년 뒤에는 시장이 완전히 0이 될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붕괴. 근데 50년이 되는 날 갑자기 시장이 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50년간 쇠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업하신 분들은 5년 내에 체감하실 거예요. 옛날만큼 안 팔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해주신 멘토링이 안 통해.
난 분명히 내가 창업할 때 정확하게 측정해서 뭐 약한 거, 뭐 강점 막 분석하고 해서 IR도 하고 투자를 받고 왔는데 3년 뒤에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인구 변화를 보시고 뭐 소멸 위기가 어쩌고 막 이런 거대한 담론 말고요. 그냥 내 고객이 어디에 있을까가 지금 글로컬의 가장 중요한 얘기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제 생각을 좀 담아보면 K 컨텐츠라는 어쨌든 뭐 무슨 이유인지 전 잘 몰라요. 문화예술 잘 모르니까 K 컨텐츠 감흥도가 너무 높아요. 그 행궁동에 수많은 외국인도 오고 내국인도 가는 이유는 드라마 때문이에요. 넷플릭스 때문이에요. 유튜브 때문이에요. 뭐 영화 때문이에요. 이런 컨텐츠에 매료된 사람이 한국의 컨텐츠는 핍진성이 있대요. 핍진성이 뭐냐면 현실 같은, 현실에 기반한 또는 얘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말이 되네. 근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문화예술 컨텐츠는 뭐 허황된다고 생각해도 대부분 현실을 기반으로 해요. 작가들이 한국의 현실을 많이 반영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K 컨텐츠에 따라 우리 고객이 움직이고 있다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나온 데에서 뭐 매장하세요 뜻은 아니고 누가 내 고객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고객이 만약에 K 컨텐츠, K 뭐뭐뭐의 열풍을 따라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온다면 또는 내가 방향을 틀어볼 수 있다면 마케팅이나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수용해서 해보실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글로컬이라고 따로 제가 막 이렇게 주장 안 해도 이미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의 K라는 거에 매료돼서 뭐 다양성, 핍진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한국 되게 매력적이네 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외부 고객이 있다. 근데 내 타겟이 그 고객에 맞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강의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말씀드렸지만 사고 싶은 게 없는데 사고 싶게 만드는 것도 저는 어떤 글로컬 이슈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통 여행 가시면 뭔가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픽해서 오시잖아요. 그게 날 건드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국인도 외국인도 내 거를 픽할 수 있는 매력이 뭘까를 빨리 개발해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또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무지하게 압박해 주시면 강력하게 제가 3시간짜리 강의를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